신천지 관련해서 반분신, 반명, 분열주의, 신천지 3자 비밀연합을 깨는 것이 이번 전당대회 본질이라고 지금도 생각하시는지. 근데 또 오늘인가요? 그래서는 이재명 정부 성공을 위해서 이재명 대통령을 돕는 것이 또 본질이라고 그러는데 제가 봤을 때는 총선 승리, 대선 승리, 그리고 정권 재창출을 위해서는 어떻게 우리가 당내 분열을 극복하고 통합할 것인가, 그리고 조국 혁신당과 어떻게 통합할 것인가, 진보당 등과 어떻게 연대할 것인가. 그래서 세력을 키우고 덩치를 키우고 비전을 키워서 이재명 정부 이어서 제5기 민주정부를 세우는 것이 이재명 정부 성공에 마침표를 찍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계속 반명, 분열주의, 신천지 의혹 이렇게 하면서 실제로 전당대회가 진흙탕으로 빠지는데 본인이 혹시 사과할 일은 없습니까? 이재명 정부를 든든하게 돕는 것이 본질이죠. 그런데 그 과정에서 이재명 정부를 근거 없이 비난하거나 비판하는 것에 말 한마디 못하는 것, 이것은 사실 실제에 있어서는 대통령을 돕는 것이 아니라 대통령을 반대하는 편에 서는 것이고, 그렇게 A, B, C로 나누는 것도 분열주의의 편에 서는 것이고, 그리고 지금 신천지 말씀하셨지만 소위 팀 정청래라고 하는 그 팀에 속한 우리 최민희 의원 같은 부분은 바로 그걸 갖고 바로 지난해에 법을 내셨고, 또 우리 팀 정청래 후보 가까운 김호준, 박시영 이런 분들이 이미 몇 년 전에 똑같은 문제를 제기하지 않으셨습니까? 30초 된 것 같습니다. 더구나 이 정부에서 합수본이 진행됐던 건 아닙니까? 30초 된 것 같습니다. 아니, 그걸 갖고 저를 제명하시겠다면서요. 누가 제명한다고 그럽니까? 징계는 하고 제명은 안 하실 겁니까? 정정하십시오. 제명한다고 하는 거. 또 허위사실 유포입니까? 자, 그러면 그냥 보통 선거가요, 하셨습니까? 끝날 때까지 최선을 다하고 겸손한 자세를 취하고 진인사 대천명, 그리고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하고 항상 낮고 겸손한 태도를 취하는데, 저는 전당대회 투표가 끝나기 전에 당직 배분하고 마치 이 매표 행위하듯이 당신은 뭐 맡길게, 당신은 뭐 맡길게, 이렇게 얘기하는 후보를 선거 역사상 저는 본 적이 없습니다. 본인은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당대표가 되는 것이 확실하기 때문에 내가 당을 어떻게 이끌어 나가겠다는 예시를 든 거다, 이렇게 또 변명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저는 제 상식으로 선거 중에 당직을 배분하는 이런 것은 처음 봤습니다. 왜 그러십니까? 변명이라는 표현을 쓰시는 건 적절치 않고요. 섀도우 캐비넷을 이미 많이 보셨을 것이고, 제가 말씀드렸던 것은 당직이 아니라 제가 당대표가 되면 통상적인 당직, 사무총장이나 정책위의장 이런 거 말고 우리 당의 당원 주권에 관한 것이라든가 대통합 추진 이런 것을 하는 게 중요한데, 제가 대화를 해보니까 당원 주권에 대한 정당 개혁에 대해서는 김경수 위원장이 가장 많이 고민을 하신 것 같고, 통합 문제에 대해서는 소위 친노 친문의 계열에 있는 박범계 의원 같은 분이 참 관심이 많으시더라, 맡아주시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공개적으로 한 적은 있습니다. 그게 문제입니까? 뭐 연설 때 하신 것 같고요. 저도 김경수 전 도지사하고도 만나서 정당 개혁이라든가 정당 정치 당원들의 참여 이런 부분에 서 논의도 많이 하고 했는데, 저도 그런 속으로 마음은 가질 수는 있겠으나 어떻게 그것을 공개적으로 발설할 수 있을까? 근데 연설하고 나왔더니 우리 김경수 대단하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이렇게 하시던데요? 제 발언 시간입니다. 룰을 좀 지켜주세요. 송영길 후보께 묻겠습니다. 이 당직 배분하는 거 중간에 선거 중에 이렇게 공개적으로 얘기하고 하는 것이 실제로 뭐 그 사람을 호감을 표현함으로써 표를 얻는 거에도 도움이 된다는 계산을 했겠죠. 근데 아무리 그런 계산을 했어도 이렇게 선거 중에 당직 배분하는 거 보기 어떻습니까? 송영길 후보님? 이번 지방선거에 승리했다고 지방선거 직후에 당정청이 합의로 규정했다 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 직후에 대통령님께서 기자간담회를 통해서 승리라고 보기 어렵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통해서 우리 정 후보께서 말씀하신 것이 좀 사실과는 부합하지 않는다 이렇게 이미 좀 확인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호남에서는 저희가 전체적으로 당연히 많이 이겼지만 또 많이 지면 이상한 것이지만, 문제는 호남 지선에서 공천 등등에 대한 어떤 시비가 있어서 기초단체장을 놓친 곳들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뼈아프게 반성할 대목이 있는 것 같습니다. 공천이 과연 일관됐는가, 공정한가, 잘 관리됐는가, 이런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요. 전남에서 지금 보니까 강진, 신안, 광양, 장흥, 완도 5군데가 뭐 실패라는 표현을 쓴다면 실패에 해당하는데,
당시 이 선거를 관리하셨던 대표로서 그 5군데에 대한 이유, 분석, 또 책임에 대해서 한번 30초 안에 말씀 좀 주시겠습니다. 자, 중앙당에서는 광역단체장만 공천을 합니다. 그리고 기초단체장, 광역의원, 기초의원은 시도당에서 합니다. 그리고 제가 당대표 하면서 시도당 선관위원장, 공관위원장 다 불러서 간담회를 하면서 사무공천 원칙을 지켜라. 그리고 비리 있는 후보들을, 그리고 또 불가역적으로 공천을 줄 수 없는 사람들, 부정비리가 있는 성범죄 같은 경우는 하지 마라. 이렇게 해서 다 경선을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한 겁니다. 그런데 시도당에서 그건 책임지고 한 거고, 오히려 당대표가 그것을 끼어들면 월권이 됩니다. 그래서 그거를 관리를 하는 건 최종 책임은 당대표에게 있지만, 실질적으로 기초단체장 이런 공천은 도당위원장이 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당대표를 해보면 이런 거 물어보지 않습니다. 다 알기 때문에. 네, 30초 됐기 때문에 저도 공천을 많이 관여하고 직접 그 위원장도 해보고 했기 때문에 압니다. 그런데 바로 이번 공천에 그렇게 표면적으로는 이거는 중앙당이 아니고 저 시도당이 하는 거다라고 했지만, 실제로 지금 최근 시도당에서는 문제가 됐던 부분들은 나중에 중앙당이 관여했다 이렇게 된 부분이 많아서, 당대표 해본 분으로서 가졌던 문제와 실패 사례에 대해서 설명을 해달라고 부탁드렸던 것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당대표가 되면은 잘 짚어서 책임을 이미 지나가는 것을 묻다기보다는 앞으로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에 대해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